지난 주말 도내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해 운전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부안군 의회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안군이 C등급을 받은 점, 또 관련 사업도 대부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촌 식당에서 투견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박장 개장 혐의 등으로 식당 주인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고3 수험생에 대해 졸업식까지 등교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실기와 면접, 논술고사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 수강이나 비교육 체험학습 활동 등에 대해 출석 처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운전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또 김제의 한 축사에선 50대 남성이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떨어진 잔해가 도로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차량들은 사고 현장을 피해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부서진 차량 사이에선 구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오수 2터널 앞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A씨가 발목에 골절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맨 뒤에 있던 25톤 화물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정읍 내장산 매표소 근처 화장실에서 80대 노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구조대는 닥터 헬기를 띄워 노인을 도내 대형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튿날 오전 11시 20분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축사에서는 볏짚을 자르던 50대 남성이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충남의 한 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고3 수험생에 대해 졸업식까지 등교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졸업식까지 원격 수업 대신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온오프라인 진로 상담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운영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또 실기와 면접, 논술고사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 수강이나 비교육 체험학습 활동 등에 대해 출석 처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전북도 의원들이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의회와 협치가 부족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1일 열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도의회 의장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주재한 이병도 문화건설 안전위원장은 의회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만기 부의장은 김 지사가 의회와 대립적인 시각을 가진 것 같다며 의원들과 협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소통 부족 문제 제기를 100%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촌 식당에서 투견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박장 개장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60대 식당 주인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판돈 5,2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 반쯤 부안군 동진면의 한 식당 뒤뜰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한 판에 최소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회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강세 의원은 부안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안군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C등급을 받은 것은 아쉬운 결과라며 기금 사업에 대해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을 거쳐 신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7년째 도심 속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남원 효산 콘도의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남원시는 효산 콘도 공매를 진행한 결과 광주 지역 한 법인에게 매각이 결정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공매가 34억 1천여만 원으로 시작한 효산 콘도는 이달 17일 3회차 개찰 결과 낙찰가 27억 3,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효산 콘도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30여 차례 공매를 진행했지만 매번 유찰되면서 17년 동안 폐건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효산 콘도가 이번 매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제시 의회에서 청소년 예산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병철 의원은 내년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됐지만 정작 청소년 관련 예산은 11억 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상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칙에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일부 공무원이 퇴직한 뒤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청년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함께한 24살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9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 세계 축구인들의 축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밤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공연에 나서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 드리머스의 열창에 무대를 빛냈습니다. 개막 공연에 이어 열린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은 에콰도르가 2대0으로 개최국 카타르를 제압했는데요. 이로써 카타르는 역대 월드컵 개최국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첫 경기에서 패한 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월드컵이 4년 만에 찾아오면서 모처럼 대목을 맞은 국내 상인들의 마음은 뒤숭숭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추모 여론 속 대규모 거리 응원정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월드컵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반면 경기 시간이 밤이고 또 유통업계의 월드컵 마케팅도 시동을 걸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9일간의 열전에 들어간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16강 진출과 월드컵 특수를 판가름할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은 24일에 열리게 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지지부진한 전북 현안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국가적 시각의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주요 정부부처 관계자와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현안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패러다임의 변화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특히 국가 예산 확보 전략이나 주요 아이템이 지난 30년 이상 새만금에만 머물면서 국가적 차원의 신성장 아이템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옮겨갔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된 올해 역시 전북의 주요 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민선 6에서 7기의 연장선에 그치고 있는 건데요. 전북 국회의원과 도정의 주요 과제도 제3금융중심제와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등에 매달리면서 눈에 띄는 신성장 아이템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3금융중심지는 지난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답보 상태이고 남원 공공의료대학원은 2018년 서남대 폐교의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그 뒤로 진척이 없는데요. 또한 전북 현안이 국가 예산에만 의지하면서 지역경제 발전 전략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군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 돌봄 센터를 개관합니다. 순창군은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센터 개관을 앞두고 원활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창읍 행복누리센터 2층에 프로그램실과 보육실, 상담실을 갖춘 돌봄 센터에는 만 3세에서 6세의 미취학 아동의 보호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저녁 늦게까지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동반성장 유공 분야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코로나19 수출 물류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반성장 유공포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됩니다. 오는 23일 치러지는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8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북대는 제19대 총장 선거의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8명의 교수가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선거 기간이 개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2차례 공개 토론회와 23일 합동 연설회를 거쳐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